안녕하십니까. 화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발생된 일가족 자살 증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.15 총선으로 인해서 4월 18일 즉 총선 이후 3일이 지난 4월 18일에 부산에서 일가족 동반 자살이 발생했는데요. 우리가 그 사건을 좀 등한시했습니다. 경제 비관하는 그 유서를 남기고 80대 아버지, 70대 어머니, 30대 아들이 동반 자살했습니다. 부산에서. 왜 이렇게 일가족 동반 자살이 최근에 많이 발생할까요? 바로 그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부분의 그 일가족 동반 자살 원인을 보면 유서를 남긴 적도 있고 또는 또 유서가 아니고 지인들을 통해서 또 얘기된 바를 따르면 대부분 경제 어려움이었습니다. 이 경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얼만큼 줄었는지를 살펴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. 따라서 오늘은 이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최근 발생된 일가족 자살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 2월 25일에 여수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로 발생됐고,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공주, 또 3월 달에는 부산, 또 3월 달에는 화성에서, 5월 달에는 시흥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5월 달에는 의정부, 인천에서 또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고, 6월 달에는 시흥에서, 8월 달에는 의왕에서, 9월 달에는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10월 달에는 제주와 시흥에서 각각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, 11월 달에는 성북에서, 12월 달에는 대구에서, 올해 4월 달에는 대구에서,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바로 이 4월 18일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이 일가족 동반 자살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경제적 어려움, 즉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 하위 20%의 가구의 소득 변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눠집니다. 즉 경상소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이런 것을 의미하고,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소득을 의미합니다. 즉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. 이렇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친 것이 바로 소득이 되겠습니다. 그 소득 변화율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앙에 있는 점선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2018년도 초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.45% 아주 크게 많이 올렸죠. 자, 그렇게 하니까 소득 하위 20%의 가계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2017년도 4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그 소득 하위 20%의 가계소득이 10.2%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을 16.4% 확 올리니까 2018년도 1, 4분기에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%로 급락하고 2018년도 4, 4분기에는 마이너스 17.7%까지 급락합니다. 그 이후에는 이제 기저효과죠. 그러니까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마큼 변화했는지 보는 거니까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최저임금을 16.4% 크게 올리니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급락했다.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그래프는 소득 하위 20%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변화율입니다. 앞에는 모든 그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친 것이라서 세금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빼지 않은 그런 이제 총 소득이었는데, 처분 가능 소득은
뭐 가처분 소득을 얘기합니다. 이런 세금 내는 거,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료 내는 거,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내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이 바로 처분 가능 소득이 되겠습니다. 이 처분 가능 소득 변화를 보시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2018년도 1사분기에 마이너스 12.8%, 아까 소득 변화율보다 더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2018년도 4사분기는 19.5%, 아까 소득 변화율보다 더 떨어졌죠.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다 내고 4대 보험료 다 내고 내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최저임금이 확 올라서 그 증가율이 더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저소득층이 더 많이 힘들어졌겠죠. 자, 다음은 아까 제가 소득은 경상소득이 있고 비경상소득이 있는데 경상소득에 해당되는 근로소득 변화를 보겠습니다.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2018년도 1사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근로소득은 13.3% 떨어지고 2018년 4사분기에는 무려 36.8%까지 떨어집니다. 아주 크게 급락했죠. 왜 그랬겠습니까?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이 사람이 그 가게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그 회사에서 특히 뭐 자영업들이 많겠죠.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 못하니까 해고를 했겠죠. 해고한 사람이 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구의 평균적인 근로소득이니까 그 근로소득이 팍 줄겠죠. 그래서 근로소득이 크게 급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사업소득 변화율입니다. 즉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입니다. 아까 근로소득은 일반 이제 근로자의 이제 근로소득이 되겠고 이 사업소득은 바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얘기합니다. 자, 보시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2018년도 1사분기에 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량이 마이너스 26%로 급락합니다.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? 이 소득 하위 20%의 가구는 대부분 뭐 자영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을 겁니다. 즉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많을 것인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종업원이 있으면은 그 인건비가 확 오르니까 나의 사업소득이 인건비가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대부분 혼자 하는 자영업자인데 왜 이렇게 사업소득이 확 줄었을까요? 바로 그것은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. 그 재료비를 뭐 생산하고 운반하는 사람 중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의 인건비가 오르니까 그 재료비에다가 그 오른 만큼의 인건비를 전가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. 즉 자영업자들의 재료비를 이렇게 납품하는 분들 보면 그것을 뭐 배달하거나 또는 그 재료를 만드는데 종사하는 사람 중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오르니까 바로 그 재료비 값이 오르게 됩니다. 그 재료비가 오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업소득이란 건 총 매출에서 어떤 나갈 경비, 인건비, 재료비 이런 걸 다 빼는 거니까 거기서 재료비가 확 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사업소득이 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최저임금이 확 오르니까 사업소득이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6%나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즉 자영업자도 많이 힘들어졌던 것이죠. 자, 다음은 이제 저소득층의 재산소득 변화율입니다. 자, 최저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오히려 저소득층의 재산소득은 2018년도 1사분기에 58.8%로 증가했습니다. 그러다가 2018년도 4사분기에는 16.3%로 떨어지다가 2019년도 1사분기에는 37.8%나 뚝 떨어지게 되겠습니다. 이 재산소득이 뭐냐면 바로 이 저소득층에는 대부분 저축했을 때 나오는 그 이자 소득이 되겠죠. 그 소득이 바로 이제 재산소득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뭐 이 저소득층이 아니면은 뭐 이 재산소득은 뭐
이런 것도 되겠죠. 뭐 채권을 사서 거기에 받는 이자 소득, 또는 뭐 주식을 사서 거기서 받는 배당금 수익, 뭐 이런 것, 이런 재산 소득이 되지만, 이 저소득 소득 하위 20%는 뭐 주식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저축이 많겠죠. 저축. 그 저축의 이자 소득이 바로 해당됩니다. 그 이자 소득이 최저임금을 확 올릴 때는, 올린 직후에는 뭐 오히려 조금 증가했다가 그 서서히 줄기 시작하는데 2019년도 1, 4분기에는 확 줄어들어요.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? 최저임금을 16.4% 확 올렸을 때 일단 그때는 뭐 저축한 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재산 소득이 나오는데, 즉 저축했을 때 이자 소득이 계속 나오는데,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최저임금을 막 올리고 뭐 주 52시간 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저축했던 걸 깨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재산 소득이 급락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다음은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 변화율입니다. 즉 정부에서 저소득층에다가 돈을 준 거죠. 그런 이전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시면, 최저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2018년도 1, 4분기에 21.6%로 확 크게 오릅니다. 그리고 뭐 2018년도 3, 4분기에도 19.9%나 오릅니다.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기 전 2017년 4, 4분기에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.2%였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는 이 이전 소득 변화율이 크게 증가합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을 많이 증가시킨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. 자, 다음은 저소득층의 비경상소득 변화율입니다. 쉽게 기타 소득 변화율입니다. 즉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얻는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뭐 사업소득이 아니고 뭐 일시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. 뭐 어디 가서 뭐 일당을 잠깐 해갖고 기타 소득을 받은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죠. 자, 이 비경상 소득, 즉 기타 소득이 최저임금을 올린 이후에 아주 급락합니다. 2018년도 1, 4분기에는 무려 88.8%나 급락하고 2018년도 4, 4분기에는 무려 97%나 떨어집니다. 즉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는 약 한 그 비경상소득, 기타 소득이 한 10만원 정도 됐거든요. 월 한 10만원 정도. 근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는 그게 10,000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. 월 기타 소득, 평균 기타 소득이. 자, 상당히 많이 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그러면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. 자,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.4% 크게 급상승하니까 근로소득,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서 그 가구의 근로소득이, 평균 근로소득이 크게 급락하고,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크게 급락합니다. 즉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사업소득이,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기타 소득이 확 줄게 되겠죠. 즉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니까 그런 기타 소득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타 소득이 급락했습니다. 근로소득이 급락하고 사업소득이 급락하고 기타 소득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줄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일가족 동반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뭐 선거 또는 뭐
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저소득층이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반 자살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본 적이 잘 없습니다.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최저임금 급상승이 바로 저소득층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